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병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거 엄청 많죠. 드시는 약 있으신지, 옛날에 수술을 하셨는지, 시술을 하셨는지 이런 걸 대체 왜 물어보는 걸까? 이 기왕력을 알아야 응급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고 시술하신 히스토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형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꼭 숙지하셔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서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왕력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거 프라이버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써주시거나 대충대충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저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객님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성형도 수술이고 사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생사가 오가기도 하거든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약물이나 아니면 여타 응급처치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복용량,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도 있을 수 있고 출혈이나 여타 상처 치유에 관련되는 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의료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약은 마취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고혈압이나 뇌,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기계 이런 쪽에 이슈가 있으셔서 복용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목록을 저희에게 다 주셔야 해요. 한 번은 저 그냥 고혈압 약만 먹어요 라고 하고 복용 약물 리스트를 주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까 나 몇 년 전에 심장에 스텐트를 좀 넣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심장 관련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희도 응급 약물을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 전에 알아서 망정이지, 사실 의사로서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찔해집니다. 유명한 아스피린 외에도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것들이 출혈량을 높이고 멍을 많이 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 2주 정도 끊는 게 좋지만 정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는 꼭 상의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수술하시는 당일 금식을 하시더라도 소량의 물과 함께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혈압 조절이 되거든요. 하지만 당뇨는 반대입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날 하루 금식을 하면서 당뇨약까지 드시면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당뇨약은 저희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거나 펌프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분비내과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실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식이 있으시거나 심한 알러지, 특히 아나필락시스처럼 점막이 붓고 호흡이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꼭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식을 하시더라도 평소에 복용해야 되는 약을 모두 복용하시고,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벤톨린 같은 그 흡입 치료제를 응급 키트가 병원에도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증상 악화를 위해서 벤톨린 같은 흡입기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사실 간단한 수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갑상선 항진증이다. 갑상선 항진증 자체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든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간이나 신장의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하는데 큰 위험은 없지만 어떤 약제는 간에서 주로 배설이 되고 어떤 약제는 신장에서 주로 배설이 돼요. 내 간이나 신장에 지병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셔야 그에 따른 약제 선택이랑 충분한 수액 공급을 통해서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성형 수술의 금기는 아닌데 어떤 부위를 어떻게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점막이 말라서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하안검을 하셔야 결과가 좋지만 이제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악화가 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절개가 조금 덜 들어가는 수술법을 추천드린다든지 수술 후 결과가 약간은 아쉬울 수 있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보존적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몸통이 아니고 얼굴에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내가 코 수술을 하거나 할 건데 평소에 피곤하면 단순포진, 헤르피스라고 하죠. 그게 심하게 올라온다 하시는 경우에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내가 몸이 힘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확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예방적으로 드시고 수술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내과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리고 신체 변형장애 같이 이제 정신과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간단한 성형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회복기간 도중에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내가 너무 힘들거나 조절되지 않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회복기를 너무 힘들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 시기를 저랑 처방약이랑 다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잘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 대부분은 수술의 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그대로 드시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대부분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신체 변형장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눈에만 나의 이 신체나 아니면 얼굴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면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계속 이 외모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셔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계속 왜곡된 인지가 지속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하셔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 많으신 분들이 드시는 로아큐탄이 있어요. 걔네가 피지 조절을 해주지만 상처의 치유를 좀 지연시키거든요. 그래서 코 수술이나 거상술 같은 이제 눈보다는 조금 범위가 큰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로아큐탄도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 병원 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을 선택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환자분을 새로 만나는 의사가 환자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과거력, 어떤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하셨고 그때 어땠고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는 걸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기왕력, 과거력, 그리고 복용약까지 다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생애 첫 성형수술이나 재수술을 앞두고 다들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런 떨리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릴렉스된 편안한 마음이에요. 편한 마음이어야 푹 주무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력, 과거력, 복용약, 그리고 편안하고 희망적인 마음까지 모두 장착하셨다면 이제 수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